그리고 또 하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시킬까요? 국세청에. 매출이 부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으로 둘로 나눠서 한번 오늘 5천만 씨 사연에서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공무원이 와서 우리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걸 봐야 될까요? 지금 저보다 벌이가 그냥 좋아 보여요. 좀 저보다 부자일지도 몰라요. 네.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5천만의 세금 고민 상담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지 최 인턴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5천만 씨의 사연은 표를 보시면은 한결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천만 씨의 총 급여는 5천만 원이고요. 맞벌이 중이시고 배우자 분께서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2명인데 첫째는 13살이고 둘째는 8살인데요. 첫째가 능력자네요. 구독자 50만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59세 장모님이 계셔서 부양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6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부동산 임대로 3천만 원의 소득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럴 경우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오셨습니다. 5천만 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고 네. 배우자분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네.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네.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배우자뿐만이 아니고요.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 입양자, 그다음에 이제 위로는 직계 존속, 그래서 부모님. 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증조, 하여튼 사람만 계시면 전부 다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는 형제자매. 어떻게 형제자매를 공제받지? 근데 요즘은 자녀가 1명, 2명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전에는 한 집안에 자녀가 6명, 7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라 큰형, 그렇죠. 큰형, 큰 누나가 키웠어요. 이제 그럴 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요건들이 있어요.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은 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형제자매는 어리면 20세 이하, 많으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있어요. 소득은 따지지만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내가 부양한다 이래야 되거든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시킬까요? 국세청에. 공무원이 와서 우리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걸 봐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서류상으로 같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지금 질문처럼 배우자가 커피숍을 운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커피숍을 운영한다, 즉 사업소득이 있다 그 뜻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경기가 좋다면 당연히 이 배우자분께서 어쩌면 5천만 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지금 뭐 영업 시간도 제한되고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액은 1년에 뭐 1억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기타 등등의 비용이 1억 3천이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사업에서 마이너스 3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5천만 씨의 배우자로 들어가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6월에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예, 근데 아버님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3천만 원 있으셨다. 네. 이런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일단 돌아가신 분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기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님은 이미 6월 25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시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연도 중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돼 있거든요. 즉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돌아가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그죠? 근데 이분을 만약에 깜빡 놓치게 되면 일단 기본 공제, 그다음에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경로 우대 공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는 그죠? 그러면 거액의 의료비 지출,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공제 이런 많은 공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 중에 혹시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 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5천만 씨 아버님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세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 요건이 있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분은 본인이 생계가 가능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득 공제 대상으로는 지금 여기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보면 5천만 씨 아버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죠.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소득은 있으시지만 같이 모시고 산 것 같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들어올 수 없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거액의 의료비가 지출됐다. 그러면 그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5천만 씨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오늘 5천만 씨 사연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13살의 자녀가 벌써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놀랍고 부럽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보다 벌이가 그냥 좋아 보여요. 부럽죠? 네. 너무 부러운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공제가 따로 들어가나요? 자녀는 요건이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소득 요건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그래서 나이는 충족했죠. 13살이니까. 근데 소득이 구독자 50만을 두고 있으면 대략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유튜브 활동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못해도 연간 100만 원은 훨씬 넘겠죠. 그렇죠. 예. 좀 저보다 부자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 살지만 소득이 없는 장모님, 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직계 존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로부터 보면 자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고 부모님은 이제 그 지방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뭐 집을 사고 그래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어요. 올라오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그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다 버리고 올라오셔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꽁꽁 갇혀서 나가면 막 길도 어지럽고 막 길도 잘 못 찾아가겠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름도 어렵고 그죠? 집도 잘 못 찾아오겠고 막 이런 데서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 나는 안 올라갈란다 여기서 살란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거의 형편상 별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5천만 씨가 생활비를 제공해서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이 요건이 있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모님이 59세,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되시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생활비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체한 거를 뭐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장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요. 그리고 또 5천만 씨랑 같이 생계를 같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분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뭐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다 포함을 시켜도 괜찮은 걸까요?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 보통 소득이 없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렇게 넣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심하셔야 될 게 가끔 가다가 시골의 땅이었는데 그거 국가에 수용을 당했어요. 결국은 국가에 돈 받고 파는 게 되는 거죠. 뭐 한 30억을 받았어요, 현금을. 부럽죠? 그런데 이 30억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 받은 게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되는 분이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30억씩이나 있는데 생계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주식을 사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을 사놓은 것만 가지고는 아직 뭐가 소득이 실현된 건 아니죠. 근데 주식을 사놨더니 어떻게 해요? 배당을 받아요. 마찬가지 배당받은 금액, 연간 이자 받은 거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되는 분이니까 어느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본인의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형제 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곳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형도 공제받고 나도 공제받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한 사람을 두 군데서 공제받은 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세청은 전년도에 공제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전년도에 공제 안 받았던 사람이 공제 신청을 하면 이걸 부당공제로 취급을 해서 이 사람한테 추징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죠. 나중에 추징할 때는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래 덜 냈던 세금에 가산세를 얹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설령 뭐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산다 하더라도 누가 공제받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 합의를 하는 것이 네, 네.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늘 5천만 씨 사연에서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커피숍이 잘 돼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한다면 하고 매출이 부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으로 둘로 나눠서 한번 예,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하면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5천만 씨 본인하고 8살짜리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2명이고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되니까 총 3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있다. 예, 그러면 배우자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총 3명이 되고 1인당 150만 원이니까 4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네요.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 고민, 앞으로도 5천만의 세금 고민 상담소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만의 세무사,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금 고민,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절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지식은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낮추고 생활 속 세금 고민 5천만의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